있는데요. 억지로 문장을 꼬고 비틀지 말라. 요즘 억지로 많이 꼬고 비틀어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글을 왜 억지로 이렇게 꼬고 비트는지 모르겠어요. 억지라는 말은 알잖아요. 내키지 않아 무리한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억지라고 그러고요. 그러는데 꼬고 또 비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으로, 자연스럽지 않으면 문장의 재앙을 불러온다. 재앙, 뜻하지 않은 불행, 또 아니면 변고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너무 상식을 뛰어넘어서 어떤 어구를 만든다든지 너무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 글을 문장을 쓴다는 것은 조금 그런 비문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은유를 하거나 직유하지 말라. 은유, 우리가 해설 같은데 또 읽다 보면 메타포라고 그래요. 메타포, 또 애널러지라고 그러거든요. 은유를 메타포 내지는 애널러지라고 그래요. 직유는 뭐뭐처럼 뭐뭐 같이죠. 그게 직유입니다. 근데 영어로 말하면 시멀리라고 그래요. 시멀리. 그건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한 시에서 여러 색채를 도입하지 말라.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끔 이제 이렇게 시를 이제 봐달라고 이제 가져오는 경우를 보면요. 시를 어떤 분은 굉장히 현란하게 쓰려고 그래요. 엄청나게. 그리고 막 여러 색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제가 봄이면 연두에서 또 아니면 이제 좀 더 조금 벗어나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온갖 걸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막 현란하게 보고 어수선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상호 의미 확장에 진력하라. 서로 의미 확장에 진력해야 돼요. 그런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를 통해서 그 어떤 이미지를 확장하라, 그런 말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문장을 꼬고 비틀지 말라 했는데요. 좀 억지로 만드는 어떤 시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화상입니다. 화상. 여기서는 네 화상이 뭐죠? 얼굴이 어쩌나, 이 화상이 아니고 이건 불에 대인 거예요. 화상. 예. 또 화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얼굴이나 뭐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볼 때 이 화상이 왜 이러냐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화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화상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전하는 지구에 대해 골몰한 적이 있다. 골몰.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하는 걸 골몰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전하는 지구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대요. 확실하게 지금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걷어찬 흙들이 나열된 방식으로 뿌려졌던 날, 이미 진행된 어떤 형태나 지금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확실하게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동하고 있었다. 이런 정도 보면은 어떤 그건 지진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좀 이동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화상이라는 게 000을 했는데 좀 어느 유명한 시인이 쓴 것이라 제가 000을 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러지는 나무들은 한데 모여 있었고 지진은 없었다. 아래 나오네요. 예, 한쪽으로 모두 같은 방향으로 지금 이제 흙이 밀려갔거나 이제 그런 겁니다. 분명 나도 같은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 공기는 끓었고 최초로 본 문양은 태극문이었다. 빨강과 파랑은 우울했으며 당연하게도 자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됐거든요. 저는 아직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읽어봤는데 아직도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염적으로 써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언제 이 시인 한번 만나면은 한번 물어볼 예정이에요. 이런 시가 있다는 건 좀 알아두시고요. 찬성하지 못할 시입니다. 예. 자, 두 번째 또 그런 좀 약간의 그런 시가 있는데, 아까 이 시보다는 좀 이 소금 사막이라는 시인데요. 좀 낫습니다.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소금 사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볼리비아에 가면 대표 명소가 있는데 우유니 사막이라고 들어보셨죠? 우유니 사막. 해발 3,600m 고지대에 있는데요. 세계 최대랍니다. 어떻게 이게 사막이 생겼는지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해발 3,600m의 높이에. 근데 우유니 사막인데 이게 가장 전 세계에서 크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35,000년의 시간은, 이게 뭐냐면 호모사피엔스는 우리와 현생 인류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호모사피엔스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호모사피엔스가 35,000년 전에 지금 이제 인간으로서 나온 겁니다. 화석이 모래로 전이하는데 충분한 풍량이어서, 화석이 모래로 전이한다는 것은, 전이라는 것은요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것, 또 다른 상태로 이행되는 현상을 전이라고 그럽니다. 풍량, 바람의 양이에요. 학자들이 사막의 발원지를 추정하는 근거로 들기도 하지만, 발원지, 처음 시작하는 장소예요. 밤마다 모래가 바다에 빠져 죽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무슨 뜻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말은 있어요, 지금 분명히.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35,000년 후 그 자리에는 소금 사막의 발원지가 되었대요. 35,000년 전에 현생 인류가 나타났는데 출현했어요. 그 후에 그 발원지가 우유니 사막이 소금 사막의 발원지가 되었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래의 여자는 정갈한 소금으로 밥상을 차리고 바람을 기다린다. 구절 멋있습니다. 네, 모래의 여자는 정갈한 소금으로 밥상을 차리고 바람을 기다린다. 모래라는 여자예요, 지금. 사막에서 바람을 많이 먹은 종들은 종종 변화를 일으킨다. 사막에서요,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하니까 모래가 잘게 부서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변화를 일으켜요. 그들이 사랑할 때는 서로 입안에 소금을 조금씩 흘려보낸다. 모래들이 사랑할 때는요, 모래의 여자와 모래의 남자가 사랑할 때는요, 서로 입안에 소금을 조금씩 넣어준다 그 말입니다.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여자를 찾아오는 건 소금에 중독된 까닭이다. 이 연만 봐서는요, 차라리 우애가 없으면 남자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래 그 연 정도. 우리하고 좀 정사가 맞죠. 그렇습니다. 시라는 것이 그래요. 참 시가 어려워요. 시가 또 애매모하기도 합니다. 시가 난해하다고 합니다, 요즘. 시라는 생명이 너무 어렵거든요. 공공한 상황 묘사가 사람을 때로 난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너무 낯설게 한다고 해서 부분별은 어떤 상황 변화를 그냥 급작스럽게 그냥 가져온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정서에 맞는 시는 어떤 시인지 한번 읽어봐야 되죠. 바뀐 신발을 임경희 선생님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바뀐 신발. 천정수. 잠시 벗어든 신발을 신는 순간부터 남의 집에 들어온 것처럼 낯설고 어색했다. 분명 내 신발이었는데 걸을 때마다 길이 덜커덕거렸다. 달아있는 신발 뒤축에서 타인의 길이 읽혔다. 똑같은 길을 놓고 누가 내 길을 신고 가버린 것이다. 늘 직선으로 오가던 길에서
궤도를 이탈해 보지 않은 내 신발과 휘어진 비탈길이나 빗물고 인칠 뻔한 길도 거침없이 걸었을 타인의 신발은 기울기부터 달랐다. 삶의 질곡에 따라 길의 가파름과 평탄함이 신발의 각도를 달리했던 것이다.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은 타인의 신발을 신고 걷는 길. 나는 간신히 곡선을 직선으로 바꾸었다. 아, 네. 바뀐 신발 읽어봤습니다. 좀 전에 그 두 편의 시를 이제 읽었을 때는 좀 우리가 좀 난처했어요. 예, 어떻게 저는 설명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뀐 신발을 딱 읽음으로써 싹 시야가 터지고 마음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듯 시는 시야와 마음을 트는 거예요. 또 어두운 길을 모색할 때 암종모색이라고 하죠. 밝은 빛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시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희망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 시를 읽었을 때 느낌이라든지 감성이 희망적으로 부풀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부분을 이 시인께서 이렇게 쓰고 있구나.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뀐 신발인데요. 제가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벗어둔 신발을 신는 순간부터 나무집에 들어온 것처럼 낯설고 어색했다. 어색하다, 어울리지 않고 궁색하다 그 말이에요. 분명 내 신발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갔는데 어떤 신발을 똑같이 생긴 신발을 내 신발인 줄 알고 신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발이 아닌 거죠. 그러면 내 신발은 또 자기 착각을 다른 분이 신고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무 신발을 지금 신는과 동시에 지금 이제 시가 나오는 거죠. 분명 내 신발이었는데 걸을 때마다 길이 덜커덕거렸다. 나하고 안 맞으니까 덜커덕거리죠. 달아있는 신발 뒤축에서 타이는 길이 있겠다. 아, 그렇게 보니까 이제 그 굽이 안쪽에서 다른 사람도 있을 거고 뒤쪽에서 다른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뒤축이 안 다르는 신이겠죠. 뒤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죠. 다른 나무 신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길을 놓고 누가 내 길을 신고 가버린 것이다. 참 멋있게 쓴 것 같아요. 신을 신고 간 게 아니고 길을 신고 가버렸어요. 늘 직선으로 오가던 길에서 이거 말은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살았다 이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궤도를 이탈해 보지 않은 내 신발과 휘어진 비탈길이거나 빗물 고인 질편은 여기는 오타입니다. 질편이라고 써있는 질펀입니다. 질펀 한 길도 거침없이 걸었을 타이너 신발은 기울기부터 달랐다. 궤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궤도. 일선한 곡선의 길을 궤도예요. 궤적은 전혀 틀립니다. 궤적은 그 선인이 남긴 자취나 언동 등을 더듬는 것을 그 궤적이라 그러는데요. 수레바퀴가 지나간 흔적, 무질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취는 여기서 그 시간적, 그 공간적으로 남기고 간 흔적을 자취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궤도나 궤적을 혼용해서 막 쓰면 안 돼요. 여기에 맞게 써야 됩니다. 삶의 질곡에 따라. 이 질곡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는 좀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그거를 좀 질곡 어떤 그거를 건너왔다. 질곡의 시대를 건너왔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 질곡이라는 원형은 뭐냐면요. 착고, 수각 이거예요. 이러는 말인데
그 옛 형구 차코를 채우다 그러잖아요. 차코를 채워버리고 수갑을 채우는 것을 질곡이라고 하는데 지나친 속박으로 자유를 가질 수 없는 상태, 요거를 질곡이라고 합니다. 길의 가파름과 평탄함이 신발의 각도를 달리했던 것이다.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은 타인의 신발을 신고 걷는 길. 나는 간신히 곡선을 직선으로 바꿨다. 저는 항상 직선으로 길을 걸었는데 이 신발을 신으니까 곡선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기울기가 다르니까 곡선으로 이제 기울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신발, 바뀐 신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거. 뭐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읽고 또 읽어도 또 괜찮은 그런 시입니다. 이 시는 이와 같이 읽으면 읽을수록 상당히 좋은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좋은 시를 읽으면 마음이 힐링이 되거든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곳에 반드시 생명이 있어요. 좋은 시에는. 곡선의 길을 직선의 길로 바꾸는 그런 경이스러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로 보는 천년 담양입니다. 모처럼 오셨네요. 박성의 그 담양문인협회 회장님께서 구살리의 밤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구산리의 밤. 더듬거리는 방향만 있을 뿐 길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멀어지는 빛의 꼬리를 따라가면 일탈의 언어들이 스토리텔링이 있는 혀뿌리에 박히고 나로부터 멀어졌던 길들이 이곳에서부터 다시 열리고 있다. 기억의 회로를 빠져나온 구산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축약된다. 모순의 늪에 빠진 문명의 그늘에서도 인생의 깊은 내면을 향해 궁극적인 질문을 던진다. 생열 같은 눈시울이 불멸을 안성하는 밤. 어디로든 길은 사람을 향해 있고 모든 이야기의 배우가 된다. 네. 좀 읽으셨는데 잘 읽으시네요. 요즘은 그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낭독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큰 소리로 말을 하는 일도 거의 없고요. 또 큰 소리로 말하면 또 이게 비말이 튈 것 같아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서로 이렇게 해도 언어 전달이 확실히 안 돼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요. 참 빨리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구살리입니다. 구살리는 어디가 있냐면은 담양군 그 가산문학면에 있거든요. 원래는 2019년에 2월에 담양군 남면을 가산문학면으로 개칭했습니다. 대부분 그 지형이 이 가산문학면은요 300m가 넘어가지고 그 노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신에 뭐 소세원이라든지 식영장이라든지 그 담양의 정자 문화가 대충 이제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고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이 구살리는 아주 오지예요. 오지. 그 구살리 들어가면 그쪽으로는 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하여튼 그 가산문학면은요 인구가 한 1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면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산세라든지 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대도시 인근 대도시에서 많이 이렇게 그 기촌에서 사는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구살리의 밤입니다. 더듬거리는 방향만 있을 뿐. 더듬거려요. 밤에 운전하고 간다든지 걸어가면 좀 더듬거리죠. 안 보이니까.
길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멀어지는 빛의 꼬리를 따라가면 이제 제가 이제 가는데 어떤 분하고 둘이 갔어요. 차를 2대를 가지고 갔는데 저는 이제 그 빛의 꼬리만 따라다닌 거죠. 일타르 언어들이 어떤 것에서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일타르 언어들이 스토리텔링이 있는 혀뿌리에 박히고 혀에는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 혀에는. 예,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죠. 아까 그 서기 할 때는 귀에도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이 혀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로부터 멀어졌던 길들이 이곳에서부터 다시 열리고 있다. 다시 열려야 돼요. 가니까 막다른 길이에요. 막다른 길에 또 다른 이제 길이 있겠죠. 네. 기억의 회로를 빠져나온 구살리. 기억의 회로에서 빠져나온 구살리가 이제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예.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합리적인 방식으로 축약된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 이치나 논리에 합당한 것을 합리적이라고 하고, 축약은 줄여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는 거죠. 모순의듭에 빠진 문명의 그늘에서도, 모순이라는 것은요,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은 것을 모순이라고 그러거든요. 모순이라는 단어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예. 인생의 깊은 내면을 향해 궁극적인 질문을 던진다. 생열 같은 눈시울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눈시울, 이 불면의 밤을 완성하는 밤. 구살리에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거기서 헤맸습니다. 어디로든 길은 사람을 향해 있고, 어디로든 길은 사람을 향해 있어요. 이 사유 부분입니다. 네. 모든 이야기의 배우가 된다. 이 어둠은 모든 이야기의 배우가 됐어요. 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암흑천지했어요. 그래서 이 구살리가 상당히 오지입니다. 담양에서도 상당히 오지에 있었는데 제가 그 갔을 때는 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자.